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수초 하나 가지고 전체가 다 드러나서 돈을 더 주고 또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조르게가 충성하는 어머니의 나라인 러시아.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소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전해줬던 일본의 수집 활동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간접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줬던 것이 바로 오자키 호츠미라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입니다. 당시에 일본 수상의 정책 보좌관이었거든요. 일본의 최고의 정책 결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오자키로부터 중요한 결정을 뺄 수가 있었고요. 조르게는 10명 이상의 에이전트, 프린시펄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이런 오자키와 같은 주 공작원을 운영을 했었고, 주 공작원 밑에 한 10명 정도 되는 서브 에이전트, 보조 공작원들이 그래서 조르게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공작망을 운영했던 것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스파이 마스터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자키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기밀 문서를 빼내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소련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이 이미 전차에 탱크에 막 완전히 그 기계화 사단으로 이렇게 소련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소련은 진짜 수초 하나 가지고 맨몸으로 독일군을 막아내는 그런 상황에 일본이 소련의 극동을 침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소련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일본 내부에서는 육군은 소련의 극동을 침공하자, 해군은 동남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을 침공하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을 놓고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남방 침략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참석했었던 수상의 측근 오자키 호츠미가 이 정보를 조르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르게는 소련 지도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르게의 정보를 받고 소련은 극동에 배치된 극동군을 갖다가 바로 이제 스탈린그라드하고 레닌그라드로 이동을 해서 독일군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스크바가 점령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던 그 정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결국 잡히게 됐죠? 조르게 스파이망은 굉장히 규모도 컸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이라든가 방첩이라든가 이런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기타바야시 도모라는 여성 공작원이 있었는데, 이 공작원이 의심을 받고 일본의 특별 고등경찰에 체포됩니다. 도모가의 자백에 의해서 망이 하나씩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 공작원이 10명이 넘고 서브 공작원이 거의 100명에 해당되는 공작망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망이 노출된 게 조르게의 미스였지 않는가. 차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 공작원과 주 공작원의 관계는 서로가 차단돼야 되고, 주 공작원 산하에 있는 서브 공작원끼리도 자신의 주 공작원이 누군지 서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망을 운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잡히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주 공작원이 잡히고 전체가 다 드러나서 1941년 10월 18일 날 체포가 됐고, 44년 11월 7일 스가모 형무소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점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조직원이 걸려도 윗사람 때 안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연결돼서 결국은 조르게까지 걸리지 않는 생각을 들어요. 공작원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돈 받고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주면 또 배신할 수도 그렇죠. 있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주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인 스파이, 전 세계 빅2 스파이 중에 하나인 조르게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전설적인 스파이 하면은 조르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공작망을 구축했던 능력입니다. 조르게는 인간적인 매력, 사람들을 자기의 서포터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정보관이 이렇게 대규모의 공작망을 운영했던 사례가 조르게가 유일했어요. 독일과 일본, 양국을 한 사람이 수직 공작을 했다라는 것도 아주 전무후무한 사례이고요. 그만큼 치밀한 위장, 가장 이런 부분의 능력이 뛰어났고, 가장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요소요소에 포섭을 했고 이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능력은 모든 정보관들한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북한 정보는 전 세계 1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긴 것도 같고 말도 같으니까요. 근데 조르게는 일본이라고 하는 말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엄청난 정보원을 거느렸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아버지를 뒀고 러시아의 어머니를 뒀지만은 결국 조르게가 충성한 건 어머니의 나라인 러시아, 그쵸. 소련에 그쵸. 충성을 했다는 예, 것이 예. 재미있는 사건이고 예, 예. 소련 정부가 계속 조르게는 소련의 스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가 1964년에 공식적으로 자국 영웅을 인정하고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수여를 했고 지금도 모스크바 크레물린 광장에 가면 조르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정보기관 중에 순직하신 분들이 이제 국정원 가면 국정원의 별 아주 딱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해주시는 그분들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인 조르게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